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로 타르탈리아의 3차 방정식에 관한 설명을 각수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무려 400년 넘게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각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수학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3제곱근을 다루는 수학 유튜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수학 유튜버들이 3제곱근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봤고, 최근에도 수학 유튜브를 보다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의 값이 2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 내용에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각수를 이용한 수식을 통해서 수를 다루는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그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행하고 울프렘 알파 홈페이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본 후 제대로 된 과정과 결과를 각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각수가 없었다면 이 공식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의 유도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블로그나 SNS에 소개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플러스 Q의 세제곱은 P의 세제곱 플러스 Q의 세제곱 플러스 3PQ 곱하기 P 플러스 Q라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P 플러스 Q를 X라고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PQX 마이너스 P의 세제곱 더하기 Q의 세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P의 세제곱 플러스 Q의 세제곱의 값과 P 세제곱 Q 세제곱의 곱수 값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P의 세제곱과 Q의 세제곱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3제곱근을 이용해서 P와 Q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P와 Q는 세제곱근 알파와 세제곱근 베타가 됩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은 세제곱근 알파 플러스 세제곱근 베타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은 블로그나 SNS 또는 유튜브를 참고하면 오메가 세제곱근 알파 플러스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베타와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알파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근 베타가 된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3차 방정식은 x제곱항의 계수를 이용하여 x제곱항이 없는 형태의 3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문제의 그 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세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을 x라고 둡니다. 그리고 양변을 세제곱하면 x의 세제곱은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의 세제곱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곱하기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 곱하기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더하기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입니다.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곱하기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을 유튜브나 SNS, 블로그 또는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책의 내용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3제곱근을 곱하면 3제곱근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3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리고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은 처음에 x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정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x는 2라는 실수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x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는 0을 만족하는 근을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1이고 P의 세제곱 플러스 Q의 세제곱은 14입니다. P의 세제곱, Q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해 두 근을 구한 후 마지막으로 p와 q를 구합니다. 여기서 실수근은 세제곱근 알파 플러스 세제곱근 베타이기 때문에 그 근은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2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울프렘 알파 홈페이지에 가서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수식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7 플러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은 보시다시피 2라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강의한 수학 유튜버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공식이 잘못되었을까요? 수학 유튜버의 계산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에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의 두 근도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구해지는 두 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입니다. 루트 6은 2.4494897427831178 점점점으로 계속됩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과 오메가 제곱을 이용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값들도 울프렘 알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메가는 코사인 120 플러스 i 사인 120이고 오메가 제곱은 코사인 240 플러스 i 사인 240입니다. 오메가 세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오메가 제곱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120 플러스 i 사인 120 곱하기 7 플러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코사인 240 플러스 i 사인 240 곱하기 7 마이너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240 플러스 i 사인 240 곱하기 7 플러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코사인 120 플러스 i 사인 120 곱하기 7 마이너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두 결과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와는 전혀 다른 값들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각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연산자, 제곱근 강의와 한 수식의 값은 하나의 값을 가진다 라는 강의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풀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학 유튜버들의 풀이나 다른 책들에 있는 제곱근 적용 내용을 모두 보면 모든 내용이 복소수에 닭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산기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대로 된 수체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책은 132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 책과 제 강의들을 정확히 적용시키면 3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3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의 값은 절대로 2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실수이지만 두 번째 항은 제 강의들의 결과에 따르면 절대로 순수한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로 2가 될 수 없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잘못되었을까요? 지금부터 x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는 0의 방정식을 각수의 관점을 고려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의 세제곱 플러스 q의 세제곱은 14이고 pq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두 식을 각수 관점에서 재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pq, p의 세제곱 그리고 q의 세제곱은 모두 실수입니다. 그래서 pq가 가지고 있는 각 부분과 p의 세제곱 그리고 q의 세제곱의
각 부분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각을 분배해 보겠습니다. 각의 부분을 각수 관점에서 정리해서 이 공식을 다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를 1이라고 하면 Q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각의 부분만을 고려하면 P는 각 0도이고 Q는 각 180도입니다. 여기서 P가 가지는 각의 요소를 각 0도 또는 각 360도라고 해도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PQ의 각을 각 360도 곱하기 각 180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P의 각을 각 240도라고 하면 나머지 각 120도를 Q의 각으로 옮겨서 Q의 각이 각 300도가 되어도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P의 각을 각 120도로 하고 각 240을 Q에 옮겨서 Q의 각이 각 420도가 되어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Q의 각 420도는 각수의 각은 360도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각 60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세 근의 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수와 제곱근과의 관계를 적용하면 각 120도 이상의 크기는 절대로 세제곱근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Q세제곱에는 각 60도가 3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각 180도가 2차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각 60도를 제외한 각은 2차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각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세근의 값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세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 오메가 세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세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이 됩니다. 울프렘 알파 홈페이지에서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 플러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코사인 120 플러스 I사인 120 곱하기 7 마이너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2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240 플러스 I사인 240 곱하기 7 플러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코사인 240 플러스 I사인 240 곱하기 7 마이너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i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코사인 120 플러스 I사인 120 곱하기 7 플러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SQRT 50의 3분의 1제곱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i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수를 고려해서 풀었을 때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의 식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값들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수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각수를 고려해서 풀었을 때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의 식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값들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수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전에는 P의 각을 각 360도, Q는 각 180도로 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P의 각을 각 120도로 놓고 Q의 각을 각 60도로 놓고 2차 방정식의 값을 구한 후 거기에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을 각각 곱해서 각을 결정해도 됩니다. 어쨌든 각을 조건에 맞게만 분배해주면 세 개의 값이 항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곱근 7 플러스 루트 50 플러스 세제곱근 7 마이너스 루트 50과 같은 형식의 수는 절대로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3차 방정식의 불완전한 근을 소개하는 유튜버도 있고 심지어는 수학 관련 책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을 소개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러한 잘못된 형식의 근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쳐야 할 내용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제 채널에서의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수가 없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각수를 만들어서 사용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방정식의 근해에 각을 반드시 써야 할 근해는 각을 반드시 나타내 줘야 합니다. 5차 방정식부터는 그 근해에 여러 가지 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 있는 3제곱근 이상을 다루는 또는 다양한 공식들이 적용되고 있는 3차 방정식에 관한 영상들 또는 자료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강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체계와 방정식에서는 각을 수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수는 수를 3개의 요소인 크기, 각, 방향으로 나누고 모든 연산자에 대해 각 요소의 정의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렇게 한 결과 1차원부터 3차원 공간까지 단 하나의 오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일러의 항등식이 각수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일러의 항등식을 수로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일러의 항등식을 함수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함수에서는 대응 관계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오일러의 항등식을 수의 관점이 아니라 함수적 관점으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수에서 각의 표기는 라디안 각과 일반 각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각을 사용할 경우 오일러의 항등식과는 달리 가시성과 과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방정식을 해결할 때, 수식을 분석할 때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수는 극한, 미분 등을 배우지 않고도 자와 각도기만 있으면 초보 학습자도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각수의 가장 큰 특징은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수로서 표기할 수 있고 그 모든 점들 사이에 사칙 연산이 완벽하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려 4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결될 수 없었던 3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수는 200년 이상 잘못 정의된 i가 벡터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0의 0제곱은 1입니다. 제가 0의 x제곱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음에도 여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계산값들을 직접 계산해 보시고 확인을 하면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값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극한을 잘못 이해한 수학자들이 남겨놓은 잘못된 논리가 0의 0제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정의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고 모든 학생들은 그 잘못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3차 방정식 공식에 관한 다음 강의에서는 3차 방정식을 좀 더 세밀하고 완전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